3년 지나면 사랑은 식는다.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연애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시죠. 초반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젠 연락도 뜸해, 데이트도 시들해, 스킨십도 줄었어. 권태기인가? 이제 끝인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오래 사귀어도 연인 심장 설레게 만드는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상대방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장기 커플 99%가 안 하는 건데 이것만 해도 10년을 사귀어도 신혼 같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세요. 권태기가 왜 올까요? 익숙해져서?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예측 가능해져서예요. 상대방은 당신이 뭘 할지,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아요. 그러면 뇌가 도파민을 안 만들어냅니다. 설렘이 사라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반응을 안 해요. 처음 롤러코스터 탈 때 무섭지만 100번 타면 안 무서운 것처럼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설레지만 패턴이 익숙해지면 지루해져요.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게? 간단합니다. 당신의 패턴을 깨세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연락했다면 오늘은 다른 시간에 하세요. 항상 같은 스타일 옷을 입었다면 갑자기 완전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항상 집에서만 만났다면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세요. 항상 순한 성격이었다면 가끔은 강하게 의견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연인이 데이트 장소 다 정했다면 이번엔 당신이 갑자기 여기 가자고 주도하세요. 평소에는 단발머리였다면 갑자기 긴 웨이브로 바꿔보세요. 또는 평소 긴 머리였다면 단발로, 평소에는 캐주얼한 옷만 입었다면 갑자기 정장 스타일로 나타나보세요. 상대방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설렙니다. 말투도 바꿔보세요. 평소에 존댓말을 쓰다가 갑자기 반말로 써보세요. 평소와 다른 톤으로 말하거나 데이트 방식도 바꿔보세요. 항상 실내 데이트 했다면 야외로, 항상 저녁이었다면 아침으로. 단, 본질은 바꾸면 안 돼요.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상대방에게 당신은 아직 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세요.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을 맞추세요. 가장 흔한 2가지 실수입니다. 오래 사귀면 사람들이 2가지 극단으로 가죠. 첫 번째, 너무 올인하는 사람. 상대방한테만 집중하고 자기 삶이 없어요. 두 번째, 너무 독립적인 사람. 상대방을 소홀히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요. 둘 다 문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독립성 60%, 의존성 40%의 비율이 이상적이래요. 자기 삶도 있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상대방한테 올인하면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럽고 답답해집니다. 자기 일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도 있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상대방 없이도 빚많은 사람. 이게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독립적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필요 없어 보이면 가치 있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적절한 의존, 적절한 필요함. 이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의존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죠. 첫째,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 생활하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둘째, 일주일에 5일은 서로에게 집중하세요. 연락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관심 갖고.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세요. 연애 외에 일, 공부, 자기 개발. 당신만의 성취 목표가 있어야 해요. 당신이 바쁘게 살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커플 중에 7년째 사귀는데 아직도 풋풋한 커플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린 서로 각자 삶이 있어. 연인은 그 삶의 중요한 일부지 전부가 아니야.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독립적이되 상대방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함께 있되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드세요. 오래 사귀면 데이트가 루틴화됩니다. 주말마다 똑같은 식당, 똑같은 카페, 집에서 넷플릭스. 이러면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새로움이 설렘을 만든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된다고 해요. 도파민은 설렘, 옥시토신은 애착. 즉, 새로운 경험이 초반 설렘을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가장 강력해요. 어떤 새로운 경험? 거창할 필요 없어요. 첫째, 안 가본 장소에 가보세요. 새로운 맛집, 새로운 카페, 새로운 동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곳으로. 둘째, 새로운 활동을 해보세요. 클라이밍, 도자기 만들기, 당탈출 카페, 보드게임 카페. 함께 처음 해보는 활동이 좋아요. 셋째, 여행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1박 2일 근교 여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동네 탐방을 해보세요. 이번 주는 성수동, 다음 주는 연남동, 그 다음 주는 익선동. 함께 걸으면서 새로운 가게 구경하고 맛집 찾고 사진 찍고. 이런 작은 모험이 관계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함께 운동 시작하기, 함께 요리 배우기, 함께 언어 공부하기. 공동 목표가 생기면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조금 두렵지만 함께 도전하는 경험도 좋아요.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스쿠버 다이빙. 두려움을 함께 극복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건 둘의 책임입니다. 한 명이 주도하되 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루틴을 깨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 외적 매력 관리를 멈추지 마세요. 오래 사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편해진다는 핑계로 외모 관리를 안 합니다. 화장 안 하고 편한 옷만 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 우리 사이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커플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래 사귄 연인이 예전만큼 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1위가 뭔지 아세요? 노력을 안 하는 게 보여서. 외모가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초반에 했던 노력 계속하세요. 데이트할 때 꾸미고 예쁘게 멋있게 입고 헤어 세팅하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 꾸미는 모습, 그게 고맙고 설레요. 첫째,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신경 쓰세요.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는 있어도 데이트는 다릅니다. 특별한 날은 더욱 신경 써야 하고요. 둘째, 주기적으로 스타일을 바꾸세요.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3개월에 한 번씩은 변화를 주세요. 셋째, 몸 관리를 하세요. 운동하는 모습, 식단 관리하는 모습, 노력하는 게 보여야 해요. 완벽한 몸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하려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꾸미는 걸 보면서 나에게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 마음이 상대방을 감동시켜요. 사실 이건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관리하면 자신감 생기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둘 다 관리해야 합니다. 한 명만 노력하고 한 명은 안 하면 불균형이 생겨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게 사랑입니다. 물론 24시간 풀 메이크업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도 되지만 데이트나 특별한 날에는 신경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중요해요.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죠. 5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 깊이를 더하세요. 99%가 놓치는 것. 대부분의 커플이 오래 사귀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감정적 교감입니다. 초반엔 깊은 대화도 하고 서로 속마음도 나누고 진지하게 미래도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일상 얘기, 날씨 얘기, 뭐 먹을지 얘기만 해요. 이러면 관계가 얕아집니다. 감정적 깊이는 서로의 내면을 아는 겁니다. 요즘 무슨 고민하는지, 무슨 꿈꾸는지, 뭐가 두려운지, 뭐에 행복한지 이런 깊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장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친밀감이래요. 육체적 끌림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지만 감정적 연결은 오히려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된 커플은 이별 확률이 70% 낮다고 합니다. 첫째, 깊은 대화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이라도 진지한 대화를 하세요. 핸드폰 끄고 TV 끄고 마주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취약함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당신의 약한 모습, 두려운 것, 고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상대방도 자기 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셋째, 공감하고 지지하세요. 상대방이 힘들 때 해결책만 주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네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깊은 대화할 때 이런 질문 해보세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앞으로 5년 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우리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도 고마워하는 말을 하세요. 항상 날 챙겨줘서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보세요. 결혼, 신혼집, 아이, 노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얘기하세요. 공동의 꿈이 있으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 개선했으면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하지만 비난이 아니라 요청의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방식으로 오래 사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얕아지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된 커플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오래 사귀어도 설레게 만드는 연인의 비밀 5가지 정리할게요. 예측 불가능성 유지하기, 패턴을 깨라, 더 알고 싶게 만들어라,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 자기 삶도 있으면서 상대방도 소중히, 새로운 경험 함께 만들기, 루틴을 깨라, 함께 모험하라, 외적 매력 관리하기, 노력을 멈추지 마라, 존중의 표현이다, 감정적 깊이 더하기, 깊은 대화, 취약함 공유, 함께 꿈꾸기. 실천 체크리스트 이번 주부터 바로 해보세요.
한 가지 패턴 바꾸기. 각자 시간과 함께 시간 비율 조정하기. 새로운 데이트 코스 제안하기. 데이트 때 평소보다 더 신경 쓰기. 깊은 대화 30분 만들기. 하나씩만 해도 상대방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권태기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연인이 오래 사랑받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마음을 읽는 연애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